자, 시간을 파는 상점, 우리 해나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원조가 시간을 파는 상점을 열면서 이제 다른 시간을 파는 상점보단 약간 심부름을 해주는 그런 것 같긴 한데 이걸 열고 다른 사람들의 이렇게 시간에 개입을 하는데 이 시간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해보고 싶었습니다. 먼저 저는 그 원조가 약간 강토의 일을 해준 것 같은 경우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할아버지를 통해서 시간에 대해 배울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결과적으로 강토랑 할아버지의 사이도 좋아지고 잘 끝났는데, 하지만 훔친 물건을 돌려준다거나 아니, 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엄연한 범죄인데 그걸 덮어준다고 생각해서 이건 옳지 않다 생각했습니다. 민성이 말해주세요. 어, 저는 일단은, 이게 약간 일종의 심부름 센터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돈을 주면 어느 정도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선 안에서 하는 일들을 해결을 해준다. 그런 느낌에서는 일단은, 어,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긴 한데, 막 훔친 물건을 돌려준다거나 그러는 일은 확실히 위험성도 크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아무리 타당한 이유가 있다 어쩌고 하더라도 좀 위험이 있겠다 싶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 강톤의 할아버지랑 만났을 때도 사실 너무 개인사를 따로 들은 건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도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지만 어느 정도는 좀 운영 과정에서 좀 약간 문제 그런 게 좀 없지 않아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든 것 같아요. 네, 다음 사연이 말해주세요. 저도 이제 사건에 따라서 다른데 맡은 사건이 이제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사건의 의도에 따라서 좋고 나쁜지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예주 말해주세요. 네, 저는 일단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온조에게도 위험한 일이 주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몇몇 일들은 온조에게 사, 그 사건을 요구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본인이 비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 온조나 아니면 신청하는 사람이나 둘 다에게 별로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선생님 말씀해주세요. 네, 일단 저는 학생이 뭐 공부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우리나라 기본 그 룰 비슷하게 적용되어 있는 것들인데, 물론 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조금 뭐 특별한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자기 스스로 이렇게 뭐 돈을 벌어보려고 노력하는 것들, 게다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평범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알바들로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알바에서 느끼는 어떤 그런 힘든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스스로 이렇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창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새로운 사업을 창업하고 또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자원들을 이용해서 창업을 했다는 점에서 일단 그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용기가 있는 그런 친구들, 그리고 나름대로 그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사업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는 것들이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인데, 그 점이 일단 놀랍고, 이 창업한 그런 내용들을 놓고 봤을 때 아까 뭐 얘기했던 뭐 심부름센터, 용역센터 비슷하게 있고, 실제로도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거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받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도움 주는 것에 관해서 이제 자기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무조건 그걸 의뢰해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격에 따라서 내가 해도 되는 일도 있고, 법적인 문제라던가 윤리적인 문제가 있으면 하지 않으면 되는 그런 일들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어쨌든 온조의 이런 태도는 지지합니다. 근데 이제 이 책에 따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들어 법적인 문제라던가 학생 신분의 문제라던가 뭐 이런 부분에서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자꾸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현재의 문화라고 보여지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문화가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학생들도 뭐 학생 때는 배운다, 어른 되면 뭐 돈 번다, 이런 이렇게 분리적인 그런 사고가 아니라
자신들이 지금부터라도 뭔가를 시도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훨씬 더 잘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온조의 그런 시간을 파는 상점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는 여기서 말하는 시간을 파는 상점에서의 그런 내용보다 일단 시간에 대한 내용인데 하루가 지금 24시간인데 몇 시간이면 좋겠는지 그리고 이유를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루가 한 2시간 정도만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항상 주어진 일을 할 때 시간이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고 애매하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끝내지 못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적당히 늘어난다면은 저에게 주어진 일을 더 확실하게 끝낼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두 시간 정도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서현님 말해주세요. 저는 어, 한 음, 하루가 한 14시간 정도였으면 좋겠어요. 이제 너무 오래 있으면은 아침에 이제 생활하는 시간도 너무 많고 피곤하니까 이제 잠자는 시간을 한 7시간이라고 두면은 나머지 7시간 동안 학교만 다녀온 다음에 자는 거죠. 학원은 안 다니고. 네, 다음 민성님 말해주세요. 저도 되게 시간이 늘어나면 좋겠는데, 만약에 늘어난다면은 숙제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할 것도 같아요. 다음 예주 말해주세요. 저도 원래는 뭔가를 할 시간이 부족해서 시간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서윤이의 말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시간이 훨씬 더 적어지면은 그에 대해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의 수준도 더 낮아질 것 같아서, 어, 그러면 시간이 더 줄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어, 동아님도 뭐 혹시 들으셨으면 말해주세요. 들었어요. 네, 저는 하루가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과 의견이 비슷하기도 한데, 주어진 시간이 24시간밖에 없긴 하지만, 숙제를 보통 밤에 하는 사람인데, 맨날 새벽 넘어가고 그때쯤 끝나니까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시간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과 똑같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해주세요. 네, 저는 동아가 한 마지막 말에 동의를 합니다. 어차피 시간 24시간이든 17시간이든 30시간이든 관계없이 바쁜 사람들은 계속 바쁠 거고 한가한 사람들은 계속 한가하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은 아, 시간을 늘릴 게 아니라 일을 줄이면 되는 건데 사실은 근데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일을 줄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시간이 늘어나면 좀 이렇게 여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문제는 아, 시간이 늘어나면 이 일도 덩달아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일이 고정돼 있고 시간만 늘어난다면 지금 여러분이 꿈꾸는 것처럼 여유로운 그런 삶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뭐 3, 40대에 엄청 바쁘게 생활을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봐도 그때 어떻게 살았지? 지금 다시 그때 가서 살려고 그러면 못 살 것 같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상대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줄어든 편들이어서 그래서 잠도 좀 더 많이 자는 것 같고 또 어, 그리고 그 뭐 책 같은 것도 더 많이 있는 것 같고 있어요. 좀 더 이렇게 여유로운 어떤 그런 생활들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기가 그 일을 어떻게 조종할 수 있느냐의 그런 문제들인데 안타깝게도 여러분한테 좀 약 올리는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시간을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외부에서 막 이렇게 주어진 것들을 막 닥치는 대로 해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좀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이제 이 책이 시간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거, 뭐 좀 다른 얘기인데 부자가 된다는 거의 기준이 뭐냐면 결국은 부자들은 시간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거고, 부자가 아닌 사람은 시간을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남의 그 스케줄에 맞춰 사는 거야. 예를 들면 그, 뭐야, 사장님 같은 경우는 자기가 밥 먹고 싶을 때 밥 먹으면 된다는 거야. 자기가 뭐 어디 가야 될 때 가면 된다는 거야. 그렇게 되려면 옆에 비서라던가 가사 도우미가 늘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야. 대기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의 욕구에 맞춰서. 이 사람이 밥 먹고 싶다 할 때 밥을 차려줘야 되고, 이 사람이 어디 이동한다 할 때 운전을 해줘야 되고,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사람은 늘 그 자기에게 돈을 주는 사람의 요구에 맞춰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시간을 살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쨌든 뭐 사장은 그런 점에서 이제 남의 시간을 자기가 사는 거겠지. 남의 시간을 사서 자기가 그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점에서 또 이런 그 뭐 이 책은 이제 뭐 시간을 파는 상점이고 그 얘기도 잠깐 나오긴 하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시간을 산다는 게 누구에게나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졌지만 과연 그 24시간이 똑같은 24시간인가라는 부분에서 그런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4시간이냐 뭐 18시간이냐 뭐 이런 그 물리적인 시간이 결국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의 내용을 내가 어떻게 채워가느냐 그리고 그 시간의 내용에 있어서 주체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책 제목이 시간을 파는 상점인데 그 얘기 잠깐 하고 그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파는 상점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 이 제목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어? 제목의 의미가 시간을 파. 왜 이 책이 제목이 시간을 파는 상점이야? 이, 민성이. 이 온주가 운영하는 음. 그 상점. 그치. 첫 번째 의미는 온조가 창업을 했지. 시간을 파는 상점이라고 해서, 당신 대신에 내가 일을 해줍니다. 라고 해서, 뭐, 당신 대신에, 그 심부름센터 아까 얘기했는데, 내가 바빠서 그걸 못하는 거를 내가 대신 해주니까 내 시간을 당신에게 팝니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 시간을 파는 상점이 맞습니다. 그게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시간을 파는 상점의 의미입니다. 나머지 또 하나의 의미. 왜 하필 제목이 시간을 파는 상점입니까? 민성이 얘기한 측면 말고 다른 건 없어? 아까 누가 그 소감 발표하면서 얘기하던데. 그 할아버지하고 만나서 뭐 저쪽 누가 얘기하던데. 그게 누가 했어, 아까? 제가 한 것 같긴 한데, 어, 할아버지와 만나서 뭐에 대해서 얘기해? 시간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와 만나서 시간이란 무엇인 건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고, 사실은 그 시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책 곳곳에 보면 시간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따 끝나고 얘기 되겠지만, 다음 주 여러분들 글쓰기가 바로 뭐에 관한? 시간에 관한 여러분들이 주제로 주어져서 시간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에세이를 써보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에 나타나 있는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보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다른 시간에 대해서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시간에 대해서 조사해보고 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간이란 과연 무엇인 건가라는 부분에서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의미, 갖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편에 글을 써보는 그런 활동들을 할 거고 이따가 여러분들하고 선생님하고 이 책에 드러나 있는 이 작가의 시간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또 함께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누구였지? 저요. 민성이. 저는 일단은 여기 온존의 어머니가 그 여기 불곰이라고 불리는 이 선생님이랑 약간 좀 뭐랄까, 호감을 가지고 좀 약간 연애 단계로 접어드는 그러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만약에 우리 집이 이런다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은지 온조 입장에서 그걸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여기 이 책에선 한번 돌아가셨잖아요, 온존의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엄마가 새 사람을 찾는다라는 게, 엄마가 그래도 아빠를 잊었다. 그러니까 마냥 슬퍼하진 않고 새로운 행복을 찾아가고 있다 싶어가지고, 막 안 좋아하진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마음속에는 아빠가 남아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할 것 같아서, 좀 굉장히 애매모호한데 응원은 일단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서윤이는요?
저도 이제 엄마가 이제 다시 행복한 삶을 찾아가려구나 생각을 일단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응원은 하는데 저는 딱히 근데 막 엄청 친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어느 정도, 그러니까 막 어느 정도 얘기는 해야겠지만 막 완전 친해지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해나는요? 어, 원조한테는 그래도 원조가 그 상점을 운영하는 걸 알고 있고, 그래도 조금 걱정하긴 해도 지지해주는 편이기 때문에 좀 의지할 수 있는 상대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제 입장이라면은 저는 원래 아빠를 지금 나는 잊지 못했는데 엄마는 벌써 잊은 건가 싶어서 조금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예주는요? 저는 엄마가 이제 새로운 사랑을 찾는 걸 보면은 엄마가 이제 점점 행복해지는 거니까 그 면에서는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까 앞에 친구들이 얘기한 것처럼 내 마음속엔 아직 아빠가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섭섭한 감정도 들기는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동아는요? 어, 저도 다른 분들 생각처럼 엄마가 그런다는 거는 일단 마음속으로 정리를 하고 이제 아빠를 거의 잊었다는 걸로 생각을 하고 이제 다시 행복해지는 길로 나아가려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엄청나게 친하게 지내거나 막 가까워지진 않을 것 같고요. 저희 엄마가 다른 사람이랑 있는 게 상상이 잘 안 돼가지고 어,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쌤은요? 네, 저도 뭐 이렇게 그 청소년기였더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홀로 계신데 어머니에게 남자친구가 생긴다거나 어머니가 만약에 뭐 이렇게 다시 재혼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이기적인 생각인데, 홀로 계신 어머니를 제가 잘 돌봐드리고 함께 뭐 해야 되는데, 저도 그냥 제 사는 삶이 바쁘다 보니, 그리고 또 이제 뭐 엄마의 그 공감대, 뭐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 어떻게 잘 해드려야 되는지, 그러니까 막연하게 이렇게 효도를 해야 된다, 뭐 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지만, 근데 뭐 엄마랑 있는 시간에 내가 엄마랑 무슨 얘기를 할 건가, 뭘 할 건가라는 부분에서 특별히 그런 할 거리 이런 걸 잘 못 찾아가지고 허둥대는 그런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엄마에게 그런 새로운 사랑이 있어서 엄마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면 어, 뭐 이기적인 생각으로 내 짐, 내가 해야 될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뭐야 그 그런 의무를 이렇게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이기적인 그런 마음도 있고 그 마음 이전에 이제 그냥 어쨌든 엄마가 혼자 있는 것보다 함께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라면 물론 또 반대로 어 그 과거에는 또 엄마 아빠 사이가 안 좋을 때는 뭐 이혼하겠다 했는데 자식 봐가지고 자식 너희들이 안타까워할까 봐 이혼 못하겠다 했는데 우리 걱정하지 마시고 이혼하시라고 라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었는데 그 이유들도 결국은 엄마가 선생님 입장에서 선생님 엄마로서의 어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엄마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한 여성으로서 자기의 삶, 자기의 행복을 추구해야 될 어떤 그런 그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또 이렇게 존중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쪽입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제 반대로 제가 이제 또 자식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또 저의 원칙은 그냥 아이의 삶은 아이의 삶이다. 근데 너가 뭐 누구를 만나건 뭐하건 간에 그건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바가 아니고 그냥 네가 좋으면 그리고 네가 책임진다라면 너가 선택하는 거여야지 내가 이러라 저래라 어떤 그런 의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민성? 어, 그 다음으로는 여기
어, 어디냐. 45페이지에서 49페이지까지 아이린이라는 그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랑 그 온조랑 그 카페의 그 쪽지 시스템으로 대화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아이린이라는 애가 그럼 13시라는 시간은 어떻게 존재하는 걸까라는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잠깐만, 미성아. 해나야, 이게 뭐냐면, 잘린 도마뱀 꼬리 챕터. 네, 찾았어요. 거기 책 챕터, 달라요? 잘린 도마뱀 꼬리고, 저 친구가 이북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렇고, 아, 지금 민성이가 얘기하는 거는 몇 쪽 질문이야? 몇 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야? 이건 47페이지요. 47페이지에 그 부분만 우리 저기 막 동화가 지금 책이 없다고 그래서 읽은 지가 좀 된다고 그래서 그 지금은 부분 있어요. 있어. 그거 지금 그 있어요. 부분만 좀 읽어줘. 민성아 다시 한번.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 앞 내용까지 해야 되는데, 그냥 한밤중 통일 정원에서라는 동화를 봤는데, 거기에는 그 궤도시계가 13번을 치면서 13시가 나오는데, 그럼 이제 1시간이 더 늘어난다. 실제로 그럴 때가 있냐? 물어봐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대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린이 어려워요. 약속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그 13시라는 시간은 어떻게 존재하는 걸까요? 라는 질문이 나오거든요. 여기 그냥. 어, 어, 그래서 이 13시라는 시간이 어떻게 존재하냐, 약간 그런 질문을 해보고 싶었는데, 일단 저는 그런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솔직히 예전에는 저도 한밤중 소매 정원에서라는 책을 읽어본 적도 있고, 약간 좀 13시, 15시 이런 식으로 없는 그런 시간은 진짜로 존재하지 않는 걸까? 뭐 딱 시간에는 기준점이라는 게 없으니까 약간 이 기준점도 없는데 사람들이 너무 단순하게 딱 24시간으로 나누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처음엔 해봤었는데 살다 보니 그냥 이게 딱 24시간으로 딱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일단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쪽입니다, 저는. 다음은 서연이는요? 저는 만약 이게 과학적으로는 안 되지만 이제 시계가 느리거나 아니면 시계를 못 보는 상황에서 13시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사람이 느끼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12시간도 13시간을 느낄 수도 있고 뭐 11시간을 느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시계가 없으면 우리는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해나는 어떻게 생각해요? 어, 저는 여기서 13시도 톰이 어떤 것에 영향을 받아 만들어낸 것일지도 모르겠다고 나오는데, 어쨌든 저는 13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말했듯이 이제 상상 속에는 어떤 시간이든 존재할 수 있는데, 존재할 수 있으니까 이 13시도 그저 상상에 불과하지 않나. 실제로는 12시가 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예준이요? 저도 현실에서는 13시라는 게 시계에 존재하지는 않지만, 여기 46쪽에 나오는 것처럼, 처음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그러면 하루는 24시간이 아니라 25시간, 30시간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이거랑 저의 생각이랑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24시간은 인간이 임의로 정해놓은 거지. 그 시간은 12시간으로 바뀔 수도 있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25시간으로도 바뀔 수 있고, 그래서 13시간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현실에서는 몰라도 그 기준점이 바뀌게 된다면 13시도 생겨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동하는요? 음, 일단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질문이 정말 고차원적이다. 정말
뭔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만드는 그런 질문이라 먼저 생각이 들었고요. 13시라는 게 현실에서는 없겠지만 이게 지금 아까 다른 분들도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가 인간이 임의로 24시간 24등분을 해가지고 시간의 개념을 만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시간의 개념이 아예 없던 원시 시대나 더 과거로 올라가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느끼는 게 곧 시간이니까 음, 하루를 말 그대로 진짜 24시간이 아니라 25시간 또 막 30시간 넘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자꾸 그 13시라고 하는 게 자꾸 오후 1시가 떠올라가지고 다른 생각이 잘 안 들었습니다. 25시라고. 네. 선생님은요? 해나도 할 얘기 있는 거야? 아니야? 자, 저가 느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른바 지금 뭐 13시, 이른바 25시가 가능한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그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하루를 24시간으로 정하는 이유가 뭐야? 그 뭐가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기준이 뭐야, 기준이? 어렵지 않은 거잖아. 우리 어, 과학 시간에 배우는 거잖아. 해가 지고 뜨는 기준이요. 어? 해가 지고 뜨는 해가 거? 오전 6시에 뜨고 오후 6시에 야, 해 뜨는 지고 시간 맨날 달라지는데? 하하 허허. 기본적으로 6시에 뜨는데 이게 지구가 돌아가지고 지구가 도는 시간이잖아. 지구가 몇 바퀴 도는 시간. 하루에 한 바퀴 한 바퀴 도는 시간. 자전주기야, 자전주기. 지구 24시간. 자전주기고, 그래서 그 자전주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그걸 하루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바로 해 뜨고 지고, 그러니까 낮, 밤. 이게 이제 교환되는 것도 우리가 보통 이제 하루라고 해서, 한 거고, 그걸 지금 우리가 이제 24개로 나눠서 24시간인 거고, 조선시대 때는 음, 그때는 태양, 자충유진 싸움이 어쩌고 12개 나눴지. 뭐 자시다, 경시다, 뭐 축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2개로 이렇게 나누었던 그런 부분들, 뭐 인시다, 묘시다 뭐 이런 식으로 나누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책에서 우리가 그럼 뭐 36시간을 나눌 수도 있고 뭐 48시간 나눌 수 있고 그래서 여기 13시간이 있었다. 한밤중 토매 정원에서 그건 아닌 거지. 이 책에서는. 이 책에서는 그건 아닌 거고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 뭐야? 책 46쪽, 47쪽을 바탕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책에서 이 크로노스가, 그러니까 여기, 저기 누구야? 온조지, 온조. 온조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 가능하다. 왜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야? 시간은 그 시계로만 재단할 수 있는 거 외에 어 자, 약간 추억 같은 걸 떠올리면서 어쩌고 자, 46쪽 제일 마지막 보겠습니다. 46쪽 제일 마지막 줄, 두 줄. 시간이란. 흐르는 것이지만 46쪽 마지막 제일 아래 두 줄. 시간이란 흐르는 것이지만. 흘러가 버린 시간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 시간이란 흐르는 것이지만 흘러가 버린 시간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시간은 계속 흘러가지만 음, 흘러가 버린 시간이 소중하다? 소중하다. 또, 추억에 항상. 남는다? 기억에 있다? 자, 이 의미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시간이 흘러가잖아. 지금 아까 8시 뭐 40분에 시작해서 지금 9시 분 30분 흘렀잖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나눴던 이야기가 앞으로 그 다음 여러분의 삶에 지속적인 뭘 미친다고? 영향을 미친다고. 어? 소윤이가 오늘 지나가는 길에 어떤 남자가 예쁘세요 라고 한마디 하고 간 게 앞으로 소윤이 삶에 난 역시 인정받는 여자 하면서 아주 뿜뿜해가지고 잘 살아가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야. 그럴 때 어떤 남학생이 소윤이한테 예쁘세요 라고 한 어떤 그거는 그 시간은 흘러갔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소윤이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시간이 이른바 중첩될 수 있다. 중첩. 또는 여러분들이
지금 수혜님이 그 얘기를 했더니 뭐 예주가 맞아 나도 그런 적 많았었지 막 이러면서 뭐 어릴 적 생각을 지금 막 떠올리는 거야. 그러면 지금 예주는 2023년 5월 23일 오후 9시에 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라는 거야? 그 예전에 추억의 그 시간을 끌어다가 같이 살 수도 있다는 거야. 또는 또는 어떤 사람들은 지금 그 시간이 나의 시간, 이선배의 시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민성이 시간, 예주 시간, 동아 시간, 서윤이, 해나 시간 이렇게 합쳐져 있는 거야. 중첩적으로. 합쳐져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처럼 그 시간이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일직선에서 그냥 차근차근 흘러가는 게 우리가 반성 구조로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시간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 또 다른 연구를 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 층위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시간대가 늘 같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 타임머신이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 버린 거로만 치면 타임머신은 존재하지 않잖아.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 근데 내가 조금 아까 서윤이가 어떤 남학생이 예쁘다고 했어요. 라고 말했던 그 시간도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야. 어딘가에. 다중우주 같은 어? 건가요? 어, 다중우주 같은 어, 건가요? 뭐 그런 식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시간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는 보통 이제 3차원, 시간 공유 3차원적 사고를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그게 아니라 더 다차원적 생각을 한다면 시간에 대해서 달리 어떻게 생각하는 거고 그 시간 관련돼서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아인슈타인이 그 얘기했던 그런 시간들 뭐 우리가 우주에 갔다 오면 그 우주의 시간과 현실의 지금 현재 어떤 그런 시간이 서로 다를 거다. 라는 식으로 해서 뭐 쌤도 뭐 그 깊이까지는 잘 모르는데 이처럼 다양한 어떤 그런 시간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의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은 현재 어떤 그런 시간 외에 시간이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아까 상상과 추억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현재 시간 외에 다른 어떤 그런 시간이 공존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보니 선생님도 이 저자의 어떤 그런 말들에 상당 부분 동의되는 어떤 그런 부분, 동의되는 그런 부분, 동의합니다. 네, 윤성이. 저는 여기까지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 민성이가 아까 했던 이야기 역시 잠깐 하고 다음 수업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성이 아까 두 번째 그 시간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했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이 책에 보면 아까 그 선생님은 그 할아버지하고 시간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했는데 그 할아버지하고만 얘기한 게 아니라 요 초등학생 꼬마하고도 그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이 있듯이 책 곳곳에 시간에 관한 여러 가지 그 저자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이건 좀 이상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는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 조사를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시간에 관한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시간이라면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생각하는 시간이란 무엇인 건가 여러분 또 여러분의 시간을 또 어떻게 살 것인 건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글로 정리해서 써보는 게 다음 주 과제라고 얘기한 거야. 글쓰기 과제 형식은 그냥 뭐 에세이, 수필로 가도 되고 아니면 이 책이 시간을 파는 상점이니까 그냥 이 책에 관한 독서 감상문을 쓰는데 중심 주제를 뭘로 잡아서 시간을 중심 주제로 잡아서 독서 감상문 형태로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문서가 빨리 들어왔네. 자, 그렇고 잠깐만 책 그 아까 그 엄마의 재혼과 관련되어서 이 온조의 입장은 뭐였어? 엄마의 재혼과 관련된 온조의 입장. 나쁘진 않은데 뭔가 그렇다였나? 그 이유가 뭐냐는 얘기야. 어, 자, 책 147쪽 보겠습니다. 아빠, 책은 엄마 마음에는 이제 온조가 들어있지 않다는 것처럼 느껴져서. 해나 책은 불곰과 살구꽃.
제목이 해나야. 소제목이 불공과 살구꽃 그 챕터에 나온 거고. 자, 뭐라고? 민성아? 그 엄마 마음에 이제 더 이상 온조가 들어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백살줄에 이렇게 그렇게 나와. 아빠에게 미안한 일이지만 엄마 마음의 온조가 전부가 아닌 게 서운한 거였다. 처음에 자기가 온조가 마음이 이상한 거가 어떻게 엄마가 아빠를 뭐하고 배신하고 어? 다른 남자를 사귈 수 있어? 라고 어떻게 아빠를 잊을 수 있어? 라고 자기가 생각을 했던 거야. 근데 자기 마음을 더 들여다보니 뭐였다는 거야? 어, 응? 지금 읽어준 부분을 보면 자기가 전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게. 그동안 엄마는 온조와 둘이 살아가면서 온조를 전부로 알았던 거야. 그런데 다른 남자가 생긴 거야. 그러면 다른 남자가 그 마음에, 엄마 마음에 들어오면 그만큼 온조의 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지.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 점에서 온조가 그 엄마에 대해 느끼는 마음들이, 엄마의 어떤 그런 남자친구에 대해 느끼는 마음들이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들. 이런 대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해가 돼? 해나? 이런 온조의 마음이? 애매하게 이해가 돼요. 응? 애매하게 이해가 돼요. 애매하게 무슨 뜻이야? 다 막 온조의 마음을 다 알 정도로 이거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응. 어느 정도 그냥 내가 이 상황이라면 이렇게 생각했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긴 있어서 다 이해하진 못해도 조금 공감은 된다 그 정도. 서윤님, 서윤님 어때? 서윤아? 저는 응. 딱히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응. 민성이는? 음, 솔직히 조금 서운할 수도 있겠다 싶으면서 어색하기도 할 것 같고 막 한데 결국에는 뭐 내 인생은 아니니까 뭐 언젠간 적응되겠지. 자, 이 부분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꼭 엄마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여러분들에게 친한 친구가 있어. 근데 그 여러분에게 친한 친구와 잘 지냈었는데 그 친한 친구에게 다른 친구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동아하고 이 소연이가 둘 다 모쏠로서 의지하고 잘 살았단 말이야. 서로. 근데 어느 날 소연이가 동아한테 나 좋아하는 남자 생겼어. 이럴 때 동아가 축하해 라고 하는데 축하할 일이지. 소연이가 드디어 모쏠에서 탈출했구나라고 축하할 일인데 동아 마음 한켠에 씁쓸한 마음이 들더란 얘기야. 동아 왜 씁쓸한 마음이 들까? 괜찮아요. 좋아하는 남자가 생긴 거니까. 후련해? 동아야? 서윤이한테 네? 좋아하는 남자가 생겨서 후련해? 아유, 이거 거머리 같은 애게 떼어내서?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어? 근데 뭔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요. 뭔 느낌인데, 그게? 음, 뭔가 같은 부류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어나더 레벨이 된? 아, 그래서 그 친한, 부분들이 뭐 여러 가지일 수 있지. 왜 소윤이 저한테 남자친구가 먼저 생겨? 어우, 씨, 열받아. 내가 먼저 생겼어야 되는데. 이런 경쟁심 같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이 책에 따르면, 소윤이하고 동아가 그동안 그냥 둘로서도 충분히 행복하고 좋았었는데, 서윤이 개인적으로 보면 잘 된 일이긴 하나 그러면 서윤이 마음속에 동아의 자리가 그만큼 줄어들 거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 아쉬움, 서운함, 이런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란 존재가 상당히 그 복잡하다고 생각해. 예를 들면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뭐 다들 목소리라고 그랬으니까 뭐 나중이겠지. 나중에 서로 남자친구를 사귀고 뭐 다른 친구를 사귀어.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 상대방이 나만을 바라보기를 원해. 나에게 집중하기를. 그 동시에 그 나에게 집중하는 게 때로는 뭐야? 부담스러워. 그런 마음들이 함께 있더란 얘기지. 그것들이 수시로 변하고 바뀌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늘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이 때로는 내 곁에 있지 않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사실들이 때로는 뭐야? 당혹스럽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해나가 사장님이야, 사장님. 해나가 사장님이어서 자기 직원들이 그 자기 회사만 생각하고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막 살았어. 근데 어느 날 그 사원이 뭐야, 해나의 회사를 떠나겠다고 선언한다거나 뭐 다른 마음을 갖고 있다고 알았을 때 해나 입장에서 상당히 또 그것들이 충격적일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런데 그러한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착각하고 있는 거는 그 사람 마음을 온전히 내가 가질 수 있다. 그 사람 전부를 내가 가져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애당초 우리가 그것들은 가능하지 않다는 거야. 그 어떤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식이 되었건, 뭐 부부가 되었건, 상사와 뭐 직장이 되었건, 동지가 되었건, 물론 일정 기간 동안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함께하고 겹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런 관계가 오래 유지되기도 하지만 근데 그런 관계들이 또 얼마든지 흩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150조. 에 보면 자, 그 밑에서 아홉째 줄 해나가 찾기 힘들 거니까 누가 찾은 사람 좀 읽어주자. 엄마는 늘 시간이 있을 거라고. 엄마는 늘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근데 그 시간은 어떤 예고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 계속 읽어. 늘 바쁘다고 하면서 필요 없는 시간들을 너무 많이 소비하면서 시간 없다고 한 거란 것을 알았어. 엄마는 다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아. 엄마는 소중한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어. 그게 결국 엄마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어. 그래서 시간에 대한 또 엄마의 어떤 그러한 생각들, 소중한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시간은 늘 많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들. 그래서 지금 현재 소중한 사람들과 지금 현재 행복한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다음 줄, 엄마 옆에 새로운 사람이. 그거 읽어보자, 누가. 엄마, 엄마 옆에 새로운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아빠와의 시간이 사라지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얘기야. 조금 흐릿해진 빛깔만큼 누군가 대신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지금의 감정을 부정하고 싶지도 피하고 싶지도 않아. 그게 엄마의 솔직한 심정이야. 그치만 엄마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은 우리 온조니까. 네가 거기까지. 상처받 거기까지. 자, 지금 이 엄마의 말 이해가 가?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얘기야. 조금 흐릿해진 빛깔만큼 누군가 대신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요 엄마의 말이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음, 현재의 약간 삶을 아빠를 응, 막 잊었다거나 이제 사랑하지 않는다. 막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응, 그저 그냥 이 온조의 아빠의 그, 백제 맞죠? 아무튼 그 아빠에 대해 약간 뭔가 조금 이제는 다시 볼 수 없으니까 약간 좀 뭐 그거를, 뭐 아무튼 그런 감정이나 그런 게 변화를 좀 흐릿해진 빛깔이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 그걸 이제 어떤 새로운 대상과 그 흐릿해진 만큼 새로운 대상과를 만나도 괜찮을 것 같다. 뭐 대충 그런 응. 내용 아닐까요? 홍아. 음, 저도 저런 거 비슷한 느낌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여전히 죽은 남편을 사랑해. 그러면서 새로운 사랑이 들어와. 이렇게, 쉽게 말하면, 뭐, 우리가 이거를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바람 핀다고 그러잖아, 바람 핀다고. 그럼 바람 피는 남자나 바람 피는 여자가 뭐라고 그래? 나 둘 다 사랑해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가끔 그 TV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분에서 여러분은 이렇게 둘 다 사랑해 라는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건가? 아니면 그거는 그 사람이 그냥 뭐 하는 건가?
뭐라고 해야 되나? 욕심 부리는 거고 변명하는 거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건가? 예주 어떻게 생각해?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 두 사람이 둘 다 살아있을 때는 음, 조금 모든 사람의 감정이 조금 그럼 불편해지니까 음, 그건 좀 이성적으로 아닌 것 같고. 근데 이 엄마의 상황에서는 음, 원래 있던 배우자가 사라져서 음, 그 마음이 뭔가 진짜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을 느낄 때 하는 사랑의 감정이랑 이미 사랑했던 사람이 죽게 되어서 그때의 감정이랑 뭔가 다를 것 같아서 음. 저는 이 상황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해나 어떻게 생각해? 어, 저도 거의 똑같은데, 자, 배우자가 아직 살아있다면 그렇게 하는 거는 조금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배우자한테도 너무 큰 신뢰고, 그리고 진짜 옳지 않은 일 같은데, 이 상황에서는 그 빈 공간을 채워줄 새로운 사람을 찾는 거는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쌤이 해나나 예주에게 좀 도전적인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때 같은데 이른바 처와 첩이 존재했잖아. 그리고 네, 지금도 네, 이슬람 국가는 일부 다처제 국가잖아. 네. 어? 그럼 그런 국가에서는 살아있던 거잖아, 다들. 여러 부인이 살아있는 저 거고. 이슬람 왜 그런지 알아요. 아, 민성이. 그거는 이슬람은 예전에 전쟁이 되게 많았는데, 음, 그때 이제 남성들은 다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음. 이때 남편을 잃은 과부가 된 그런 여성이나, 뭐 약간 그런 상황인 여성들을 좀 더 보호하고, 이 여성들의 일단 남성주의적인 사회였으니까, 아, 그때도. 그래, 이 그래. 여성들을 좀 보호하고 여러 가지로 좀, 도움을 주고 약간 그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냥 한 명의 남자가 여러 명의 부인을 둘 수 있게 했다. 뭐 대충 그런 그러니까 내용을 읽은 민성이는 기억이 그러면 그건 있어요. 사랑은 아니라는 얘기? 100% 사랑은 아닌 거 아닐까요? 그러면 민성이는 그 중에 하나만 사랑하고 나머지는 동정심, 뭐, 책임감, 이런 것 때문에 저기 하는 거다? 민성이 보기에는? 어느 정도 사랑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음, 아, 남자 입장에서는 음, 좀 사랑이 어느 정도 들어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음. 그 부인들이 한둘이 아니라 여럿을 둔다 할 때, 100% 사랑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다른 약간 사람도, 말해. 어느 정도의 사랑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사랑이 아니라 어느 정도 약간 사랑이라고 착각한 동정심이나 그런 쪽일 수도 있고. 음. 다른 친구도 어떻게 생각해? 음, 어? 맨 처음에는 음, 음, 그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일부 다처제가 된 걸 수도 있는데 음, 지금도 뭐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게 옛날부터 있던 문화라 그냥 주장하고 계속 그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더 커요. 음. 자, 선생님 지금, 여러분들 여기 이게 사실 좀 여러 가지 꼬여 있습니다. 결혼이란 제도라는 그런 측면들과 사랑이라는 뭐, 감정, 그 감정이라는 어떤 그런 측면들. 그 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이른바 윤리, 어? 아, 한 사람이 한 사람하고만 사랑을 해야 된다. 그럴 때, 사랑하는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을 쳐다보는 것들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들은, 그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뭐 이 사랑이 끝난 다음에야 그 다음 사람과의 또 다른 사랑이 시작될 수 있지만 어떻게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 대한 사랑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건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들은 불가능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않다.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 대한 사랑이 가능하지 않냐. 그래서 예주가 아까 뭐 죽은 사람에 대한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을 동시에 사랑하는 건 가능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을 동시에 사랑하는 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안 된다는 것인지 그런 부분 아니면 애당초 그 사랑이라는 것들은 그런 게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이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지
원래 사랑은 한 사람 대 한 사람 많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또 이렇게 뭐 답이 있는 건 아니고 사람들마다 어떤 가치관이 다른 거고 또 경험적으로 느끼는 그런 부분들도 다른 또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뭐 뭐 이런 주장도 있겠지. 감정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나 윤리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자기가 뭐 해야 된다? 잡아야 한다. 그리고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그런 점에서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57쪽도 잠깐 보겠습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어, 이게 쌤 157쪽에 써놨는데 밑에서 셋째 줄, 넷째 줄 사랑에는 사, 사, 아, 사랑에는 사랑에는 여러 빛깔이 있는 법이다. 요게 뭔 말이야? 이거는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다. 뭐야 친구가 난주라는 친구가 그 불곰 선생님, 생물 선생님을 좋아한 거야. 근데 그 생물 선생님이 누구를 그 온조의 엄마, 그 친구의 엄마를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런 거야. 여러분이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어. 여러분이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는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선생님이 다른 그 내 친구의 뭐 여기서는 엄마지. 엄마를 좋아해서 결혼한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럴 때 요 애가 내 엄마라면 충분히 양보할 용의가 있어. 백원조 사랑에는 여러 빛깔이 있는 법이다라고 말했는데 요 사랑에는 여러 빛깔이 있는 법이다라는 말 뜻이 뭐냐고. 음, 음, 뭐 어려운 얘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뭐 다양하다. 필요한 얘기 아니니까 쉽게 얘기를 해. 음. 자, 뭐 이 얘기인 것입니다. 그 난주는 학생이 학생. 학생이 누구를 좋아하는 마음? 선생님을 선생님, 좋아하는 마음. 쌤을 사랑하는 어떤 그런 마음과 이 아이가 나중에 이제 자기 남자친구를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에 그 빛깔이 서로 뭐 할 거란 얘기야. 다를 거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물론 같을 수도 있지. 그래서 뭐 실제로 뭐 자기가 선생님을 좋아해서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그 선생님하고 결혼하는 어떤 그런 사례들도 없잖아 있어. 뭐 그런 경우들도 없잖아 있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그 사랑의 어떤 그런 빛깔들이라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층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들. 그리고 흔히 말하는 남성과 여성의 어떤 그런 이성적 사랑 외에도 친구들 사이의 어떤 그 우정, 뭐 사랑들,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그런 사랑들, 선생과 학생들 간의 어떤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제자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들이라는 그런 사랑이 그 이성적 사랑과는 좀 더 다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빛깔들을 갖고 있는 그 사랑이라는 그 단어로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그 안에 그 감정들은 여러 가지 층위가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이 누구야? 서윤이? 하겠습니다. 쌤, 저 근데 질문 벌써 제가 생각한 질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른 또, 걸 준비를 못했습니다. 예준아 동아는 할 수 있으면 하고 저도, 저도 질문이 없어요. 동아도 없고 예주 네, 앞부분은 저도 잘고 못 있습니다. 준비했는데. 자, 알겠습니다. 책 36쪽 보겠습니다. 해나야 찾기 어려우니까 그냥 친구들이 읽어주면 그거 그냥 참고해서 해나야 이야기를 하자. 자, 36쪽에 보면 밑에서 둘째 줄 또 한 가지부터 읽겠습니다. 찾은 사람이 천천히 좀 읽어주자. 또 한 가지, 시간에 대한 생각을 했어. 알바생들은 시급이잖아.
시간에 따라 돈이 된다는 걸 알았어. 무엇보다 그 사람이 시간당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도 알 수 있겠다는 뭐 그런 생각. 아, 요 말이 무슨 말이야? 음,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음, 시간, 음, 음, 시간이 사람을 나누는? 시간이 사람을 나눈다? 그 뭔 말이야? 아니, 아닌데. 음, 그러니까 약간 그 음, 대기업의 CEO들이 받는 음, 그런 음, 그 이제 한 시간에 들어오는 그 돈이나 음, 그러면 알바생들이 한 시간에 하는 일에 들어오는 돈이나 그게 다르다는 그런 음.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통 편의점 아르바이트, 그 다음에 카페 아르바이트 하면 한 시간 얼마 받아? 알아? 어, 아니야. 9천 몇 원. 만 원 정도 받어, 만 원. 여기 최저임금이 9천 뭐 몇백 원이어가지고 그냥 보통 시급 만 원, 1만 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시급이 한 시간에 만 원. 반면에 손흥민의 한 시간은 손흥민이 매우, 축구 한 시간 뛰면 혹시 얼마나 받는지 알아? 매우 높을 것 같은데요. 3만 어, 원 이상밖에 안 나요. 뭐라고? 민성아? 최소한 1,000만 원, 아니, 몇백만 원 받을 것 같은데. 몇백만 원? 억이 넘습니다. 억이. 한 시에 뛰는데 손흥민 연봉이 뭐 아, 몇백억이 되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큰 사람들도 있고 근데 전체적으로 뭐 게임을 매일 그 축구 경기를 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손흥민이 뭐 다 놀다가 뭐 그 한 시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한 시간 20분 축구 경기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많은 훈련도 하고 뭐도 하기 때문에 뭐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꼭 한 시간 그 20분 그 축구 경기를 뛰는데 전체 연봉을 어떻게 계산해 보면 손흥민의 한 시간은 뭐 몇 억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을 갖고 있는 거지. 어? 뭐 유재석 같은 경우에 나와서 방송하는데 그 역시 그 한 시간 유재석이 한 시간과 유재석이 그 하는 프로그램에 와갖고 박수 치는 그 저기 있잖아. 그 방송국 알바들 있거든. 그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는 거야. 근데 그 유재석의 한 시간과 방송국 알바의 한 시간은 역시 유재석의 한 시간은 몇 천만 원의 한 시간이고 방송국 알바의 알바에 또 온 사람의 한 시간은 시간당 만 원 정도의 그 한 시간이라는 거지. 어?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마다 그 시급이 서로 뭐하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달라요. 그리고 여기서는 근데 그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뭐 신분이나 지위도 알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서로 다른 것에 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지. 음, 서윤이, 왜 이렇게 다른 거야? 그리고 다른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해?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근데 이 지위도 근데 이게 만약 그냥 태어날 때부터 뭐 금수저, 흑수저 이런 걸로 만약 나눠서 한 거면은 공평하지 않지만 오직 자기 노력으로 자기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회사를 가거나 해서 받는 그 차이는 정당한 것 같아요. 음, 또 혹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 음, 약, 정당, 음, 또 다른 사람 어떻게 생각해? 음, 약간 일단, 좀 비슷한 의견인데, 음, 유재석이랑 방송국 알바의 한 시간이 다른 거는 음, 일단 하는 일의 종류 자체도 다르고 개인에 따른 능력이 다른 거라 가지고 그 능력에 따른 돈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음. 자, 그런 점에서 그리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유재석의 한 시간과 방송국 그 알바생의 한 시간이 같냐. 방송국 알바 박수 와 하는 그 사람의 한 시간은 언제든지 대체 가능한. 다른 사람은 대체해도 별반 그 품질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유재석을 만약 다른 사람 대체했을 때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주고라도 유재석을 기용하는 어떤 그런 분이기 때문에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그 유재석 효과, 그리고 그 방송국 알바의 그 효과가 그 생산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어떤 그런 급여도 다른 거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한 부분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 그리고 시장 경제의 어떤 그런 사회 속에서 그것들이 기본적인 생각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편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렇다고 해서 과연 그게 그 사람의 가치가 수만 배, 수만 배 차이가 나느냐는 얘기지. 이 사람 10,000원인데 이 사람 1억이다 그러면 만 배의 차이가 나는 얘기지. 과연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게 과연 그것들이 정당한 건가? 그래서 최근 들어서 최근 들어서는 아니고 아이디어 중에 최저임금 말고 최고임금이라는 아이디어가 있어. 혹시 들어봤어? 최고임금이라. 아니요. 아니요. 최저임금은 어떤 사람이 일을 하더라도 1시간 최소한 이 정도 돈은 줘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그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은 그 사람들의 생계 수준을 정해서 최저임금을 정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최저임금을 정하는 게 아니라 최고임금을 정해야 된다는 거야. 그 최고임금은 뭐냐면 그 회사에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정하냐면 최고임금이 뭐 1,000만 원이다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 8배, 뭐 8배면 8배 이렇게 정한답니다. 그래서 가장 조금 받는 사람과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의 차이를 8배로 한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만약에 이 사람이 뭐 연봉을 8천만 원을 받고 싶어. 그러니까 시간당 임금을 8천만 원 받고 싶어. 그럼 제일 낮은 사람은 얼마를 준다는 거야? 1,000만 원 줘야 된다는 거야. 근데 지금은 그것들이 우리나라 같은 거 아까 말한 대로 수천 배. 그 삼성의 CEO와 삼성의 직원의 어떤 그 연봉 차는 수백 배. 뭐 이런 식으로 나 있는데 그런 점에서 그거를 최고임금을 정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 말고 또 이제 뭐가 있냐면 타임뱅크 운동을 혹시 들어봤어? 타임뱅크? 시간 근무? 어? 타임뱅크. 시간 근무요? 선생님이 썼던 그건 내 거야라는 책에도 타임뱅크 운동이 잠깐 소개되어 있는데 그 타임뱅크의 창시자의 생각은 모든 사람의 시간은 똑같다고 생각해. 변호사의 1시간이나 뭐 가정주부의 1시간이나 똑같은 시간이라고 생각해. 그건 아까 우리가 말했던 시간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다르다는 생각과는 전혀 정반대였던 그런 이야기. 모든 사람의 시간은 다 소중하다. 모든 사람의 시간은 다 똑같다 해서 그 사람은 청소를 잘하는 사람은 1시간 동안 변호사 그, 그 집에 가서 청소해줬으면 변호사는 그 다른 사람에게 그 1시간만큼 법률 서비스를 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시간 교환을 시간 교환. 내가 선생님이 여러분들 지금 가르쳐서 1시간 동안. 그러면 그 1시간에 대해서 내가 1시간 플러스 1시간의 쿠폰을 갖고 있다가 내가 만약에 뭐 너무 어깨가 아파. 그럼 내가 안마를 받아야 돼. 그럼 내가 1시간 받은 쿠폰을 안마사에게 주는 거야. 그럼 안마사는 나한테 안마를 해주고 그 사람 또 1시간 쿠폰을 받아. 그럼 그 사람은 또 그 1시간을 갖고 누군가에게 1시간 서비스를 받는 거야. 그럼 이게 안마사가 되었건 변호사가 되었건 뭐 선생이 되었건 뭐 청소부가 되었건 다 뭐라는 거야. 똑같은 그 1시간 단위로 돌아간다는 거야. 근데 지금은 그 시간과 시간을 교환하는 게 아니라 아까 변호사는 1시간 동안 서비스 해주면 한 20만 원을 받아. 그리고 안마사한테가 자기가 안마를 1시간 받으면 5만 원을 내. 그러니까 변호사의 1시간은 안마사의 4시간을 살 수 있는 돈이야. 뭐 예를 들면. 반면에 뭐야 식당 알바하는 그런 사람은 4시간을 일해야 뭐 5시간을 일해야 그 안마 한 시간을 받을 수 있어. 20시간을 일해야 변호사의 1시간을 자기가 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지금은 그 시간당 그 금액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돈으로 환산되지만 그 타임뱅크 운동은 그걸 돈으로 환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시간은 뭐하다? 똑같다라는 전혀 다른 그 방식의 삶을 그 꾸리는 어떤 그런 운동이 또 이렇게 있는 거지. 그리고 그들은 그런 삶이 오히려 우리 공동체를 유지하고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야, 주장. 그 사람들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동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 타임뱅크와 지금 현재 우리 시장 경제와 그 사이에 있는 게 아까 말했던 최고임금제. 최고임금제 같은 거는 시간당 똑같은 것도 문제고 지금처럼 너무 격차가 벌어진 것도 문제고 그 격차를 좀 뭐 하자? 8배, 8배, 뭐 20배는 20배 이런 식으로 제한하자. 라는 어떤 그런 또 이제 움직임이 있는 것들. 그런 점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 어떤 생각에 동의할 것인 건가. 그건 또 여러분들 또 뭐야 나름의 생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38쪽.
얘 보면 여덟째 줄, 아홉째 줄, 열째 줄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열째 줄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몇 쪽? 38쪽이요? 37쪽, 37쪽, 열째 줄, 아, 열째 줄. 어.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사람 읽어보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사람이 얼마나 빨리 이동하는지 알면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냥 시간과 속도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본 거야. 그 시간과 속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 주에 시간과 속도의 관계는 또 무엇인 건가, 돈과 속도의 관계는 무엇인 건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알아? 서울 사람 발걸음하고 대전 사람 발걸음하고 농촌 사람 발걸음이 다른 거 알아? 발걸음의 속도가 다른 거 혹시 알아? 아니, 누가 빠를 것 같아? 서울 사람이요. 서울 사람이 훨씬 더 실제로 빠릅니다. 발걸음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훨씬 더 그 빨리 돌아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고, 훨씬 더 이렇게 촘촘하게 짜여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예를 들면, 과거에는 약속을 어떻게 했냐면, 야, 내일 아침에 만나 이랬어, 그냥. 지금 약속을 그렇게 해? 내일 아침에 만나 이렇게? 아니요. 약속을 뭐 9시 10분에 만나, 10시에 만나, 10시 반에 만나. 이렇게 시간을 정확히 뭐 한다는 거야? 정한다는 거야. 근데 옛날에 그냥 아침에 만나가지고, 그냥 아침에 만나면 그냥 그 대충 만나는 거야. 근데 대충 만나는 게 결국 뭐라는 거야? 기다릴 수 있다는 거야. 기다릴 수. 그런 여유가 있는 거야. 근데 여기 지금은 우리가 수업을 9시 40분에 하기로 했는데 뭐 한 3분만 늦어도 선생님이 막, 야, 너 왜 늦게 들어왔어? 너 왜 지각이야? 하고 막 욕하잖아. 어?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시간을 딱딱 맞춰서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시간과 속도의 어떤 그런 관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다음 주에 글쓰기 과정에 관련돼서 고민할 수 있고, 바로 그 밑에 그래서 시간은 금이다 라는 말이 왜 나왔지도 알았겠네라고 해서 시간은 금이다라는 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어, 이게 어디 나와 있지? 38쪽이다. 여덟째 줄. 그런데 100원 줘. 거기부터 읽어주자. 그런데 그런데 100원 쪽, 해.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딱딱하게 값져 있지만은 않다는 거. 그리고 시간은 금이다라는 말이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폭력적인 말인지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게 뭔 말이야? 시간은 금이다라는 말이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폭력적인 말인지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게 뭔 말이야? 음, 시간은 금이다라는 말이 이제 시간을 아끼자는 뜻으로 좋은 걸로 쓰일 음, 수도 있는데 그게 너무 과하니까 쫓기는 삶을 사는 건가요? 어.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제 밑에 더 나와 있습니다. 밑에 둘째 줄. 온조도. 대한민국에. 읽어보자. 원조도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은 양쪽 눈 가장자리에 시야 가리개를 한 경주마처럼 오로지 앞만 보고 질주해야 한다는 것쯤은 알고 있다. 그렇지만 온조는 로봇 같은 경주마가 되고 싶지는 않았다. 최소한 왜 뛰는지는 알아야 경주에서 이기든 지든 의미가 있을 것 같았다. 이건 뭔 말이야? 어, 정신없이 사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음, 하는 게 음,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남들 다 하니까 공부하고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음. 뭘 그렇지. 알고 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도대체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뭐 하려고 공부하는 건지, 알고 공부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 온조라는 친구, 이 저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왜 공부하는지, 뭘 위해 공부하는지 모르고 그냥 공부하라니까 열심히 한다는 거야. 자, 근데 불편한 지시는 뭐야? 불편한 지시는, 그렇게 해야만 살아. 얘좀 뭐라고? 네? 아니, 그렇게 해야만 살아남는다고요.
불편한 진실은 왜 공부하는지를 탐색하고 안 다음에 공부하려고 했더니 이미 게임이 끝났다는 얘기야. 이게 이제 불편한 진실이에요. 그래서 가끔 그런 농담을 합니다. 뭐야, 서울대를 가려고 자기가 열심히 공부를 했어. 서울대 합격했어. 그랬더니 서울대 교수님들이 뭐라고 그래? 이 자식들은 문제만 풀고 와가지고 창의성이 없다고. 어? 이 답답한 놈들이라고 막 욕을 해.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들은 그 서울대생이 동생한테, 야, 너 서울대 가봤자 창의성 없다고 욕만 먹어. 그 동생이 이제 그 말을 듣고 창의성을 열심히 뭐 했어? 길렀어. 그랬더니 뭐래? 그때 어떻게 됐어? 그 애는 서울대를 못 가. 음.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런 거에 어떤 그 모순. 그 모순 어떤 그런 분인데, 여기도 우리가 사실은 우리 사회 어떤 그런 안타까운 점들이 그런 점이라는 거지. 어? 뭔가를 알고 했으면 좋으나, 근데 뭘 알고 뭘 하다 보면 그 시기를 놓쳐가지고 안 되는. 그래서 뭐 어쩌라고. 라는 부분에서 사실은 선생님 역시 뾰족한 답을 갖고 있지 못한 어떤 그런 상황들인데, 요 부분도 역시 결국은 그 시간이 얼마나 시간이 금이다라는 말이,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 또는 시간이 금이다라는 말로 시간을 아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말로 아니면 시간이 금이기 때문에 그 금으로 환산되는 그 가치로 환산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기의 어떤 그 여유로운 삶을 살지 않고 내몰리는 어떤 그런 삶을 사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건 양면적인 특성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시간은 과연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아까 누군가가 난 2시간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선생님이 마음이 짠하고 슬펐어. 아이고, 얼마나 할 일이 많으면 시간이 2시간만 있으면 좋겠다고, 2시간이 늘어면 좋겠다고 그러나. 오히려 선생님은 서윤이가 시간이 좀 줄었으면 좋겠다 해서 선생님이 사실 그런 대답을 할 건 생각 못하고, 선생님, 저 빨리 어른 되고 싶어요. 빨리 어른 돼가지고요. 짧은 미니스커트도 입고요. 화장도 하고요. 빨리 어른 돼서 마음껏 살고 싶어요. 그런 줄 알고 역시 서인이답다라고 얘기하려 했더니 알고 봤더니 그런 게 아니었어. 어, 잠을 좀 학원 가기 싫어서 그 학원 가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들인데 어쨌든 그게 여러분들의 일상이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삶들인데 이 책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뭐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많이 못 본 그런 부분도 있는데 책 곳곳에 저자의 어떤 나름의 인생에 대한 뭐 시간에 대한 함께 사는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많이 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의 스토리를 잘 재밌게 즐기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이미 가졌다라면 또 앞으로 또 가질 수 있다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아까 뭐 2번 얘기했었는데 주제가 뭐라고? 시간.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책에 다시 한번 보면서 이 책에서는 시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고 시간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찾아보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시간에 대해서 묵상 여러분이 곰곰이 진지하게 여러분의 시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앞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 또 그동안 여러분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또 시간을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진솔한 이야기들 깊이 있는 생각들 이런 부분들이 그래 잘 나타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 다음 주 보겠습니다. 동아, 오랜만에 반가웠고 동아 얼굴 좀 한번 보여줘봐. 친구들한테. 안 돼. 안 돼? 어차피 네 얼굴 다 알아, 괜찮아. 그러니까요. 자, 아니까 괜찮아요. 수고했습니다. 아니야, 안녕. 몰라. 안녕히 그냥 한번 가십시오. 좀 펴봐. 음. 근데 지금 바닥에다 놓고 하고 있어요. 안녕히 계세요. 음.
연서 안녕. 정희도 안녕. 혜이도 안녕. 희연이도 안녕. 연서야, 아까 깜짝 놀랐어? 네? 아까 깜짝 놀랐어? 네. 어. 희연이 땅굴 잘 갔다 왔어? 희연아, 땅굴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갔다 왔어요. 땅굴 속에 들어갔어, 진짜로? 와. 그 땅굴 계속 가면 북한 나온다는데, 진짜야? 아니요. 아니야? 북한 안 나온대? 나오긴 하지만 가면 안 되죠. 가면 안 돼? 네. 그렇구나. 아, 땅굴, 혜연이 뭐? 아니. 오늘 북토크 안 한다고 그랬지? 네, 시연이 해야 되잖아요. 아, 희연이는 하고 싶어? 뭘요? 북토크. 선생님 진짜 10초만 딱 잠깐 공자와 큰 아이 좀 가져올게요. 진짜 딱 진짜 10초만. 그거 했지 않아요? 자, 희연이가 지난주에 안 와가지고, 지난주에 우리 희연이 뒷담화 했어, 뒷담화. 네? 희연이 뒷담화 했어. 나요? 아, 우리는 빠지면 안 돼. 빠지면 막 다 뒷담화해. 자, 그 희연이가 없어갖고 우리 지난주에 또 진도를 안 나가고 우리 다른 거 했었지?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3주 전에 낸 숙제를 오늘 검사를 하고 오늘부터 이제 다시 이제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도 되지? 네. 누가 할 얘기 있어? 누가 근데라고 말한 거 아니었어?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할 얘기 없으면 이거 왜 기록 중이지? 언제부터 이거 기록 중이지? 처음 시작했을 저 시작할 때부터 기록 중이었어요.